도시 전체가 들썩거려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그 주 어떤 전시 공간이 도립미술관보다는 제주가 갖고 있는 원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번 주제가 북방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문명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북방에서 가장 먼저 그 받아들이는 것이 원도심이거든요. 그 비엔날레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전시적 성격을 벗어나서 전방위적인 축제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일상 속 문화를 만나는 시간, 문화카페입니다. 제주의 예술은 늘 공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공간이 미술관을 넘어서 제주의 원도심과 일상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올해로 10년을 맞은 제주 비엔날레. 제주다움이 어떻게 세계 예술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 변화를 설계하고 있는 분이시죠. 네, 오늘 저희 문화카페에서는 이종우 제주 도립미술관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026년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가 된 기념으로 저희 문화카페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문화예술계 인사계에 좀 전하시고 싶으신 새해 인사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도립미술관장 이종우입니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인데요. 붉은 말의 어떤 기운과 어떤 도약을 상징합니다. 제주 미술인들 그리고 제주 도민 여러분들이 붉은 말의 해의 기운을 얻어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도립미술관은 그 공립미술관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가장 큰 가치인 공공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주 비엔날레가 10년을 맞이해서 제5회 제주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중축의 첫 삽을 뜨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분주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 속에서 이제 지난 한 해의 성과도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해 제주 도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 또 김창렬 미술관까지 굉장히 국내의 다양한 전시가 이어졌잖아요. 특히나 이제 일본 아오모리 현대미술관과의 국제 특별전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우리 관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지난해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도립미술관뿐만 아니고 현대미술관, 김창렬 미술관, 우리 산하에 있는 미술관들이 작년에 굉장히 좋은 전시가 많았습니다. 도립미술관인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아마 샤갈전을 제주 작가인 강태석과 함께 큐레이팅한 전시가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세계적인 작가인 샤갈이 한 300여 점의 작품들이 제주에서 선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지만 경향이 비슷했던 제주 작가 강태석 화가를 함께 큐레이팅함으로써 제주 작가인 강태석을 널리 알리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미술관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첫 전시가 있었어요. 그게 개와 고양이의 시간이라는 전시였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전시를 풀어낸 것뿐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에 반려동물도 같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뿐만 아니고 도민사회에 적잖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전시가 끝났어도 지금도 매주 수요일에는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반려동물이 한 1000만 이상의 시대고 제주에서 반려동물과 전시를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어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아오모리 현림미술관과의 국제교류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양 지역의 어떤 그 교류를 떠나서 양 국가 혹은 지역의 예술가들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주 아오모리가 지금 자매결연 도시를 맺은 지 10년 됐거든요. 2026년을 기점으로. 그래서 그럴 기념으로 국제전을 했지만 제주 예술가들과 아오모리가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변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예술가 혹은 아오모리 예술가들은 작품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변방의 예술가들을 함께 놓음으로써 지역은 변방이지만 예술에서는 중심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의미로 양 지역 간의 예술가들을 함께 소개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근데 전시뿐만 아니라 이제 보니까 미술품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반도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이게 공공수장고 증축과 함께 이제 제주 미술품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도는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도립미술관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제주도에 있는 공립미술관에는 수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미술관의 수장고에는 미술관이 갖고 있는 소장품들을 주로 보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에 각 공기관에 있는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미술품들이 뭐 항원 항습이나 혹은 그 전문적인 어떤 미술 소장에 관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미술품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이제 좀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는 이러한 어떤 공기관에 있던 작품들,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 기증되어 있는 작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수장고에서 보존도 하고 그리고 관리도 하는 체계의 어떤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문화예술 공공수장고가 처음 생기고 나서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수장되다 보니까 벌써 포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예술 공공수장고에 대한 증축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그 단기간에 걸쳐서 될 일은 아니고요.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따내서 증축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해입니다. 첫 삽을 뜨는데 문화예술 기존의 어떤 공공수장고 옆에 아주 크게 또 이제 증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어떤 공기관에 있던 작업 그 미술품들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들을 마치 이게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공공수장고에 이관이 돼서 거기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술품 공기관에 있는 미술품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 의해서 또 관리를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주 안에 있는 미술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죠.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도 증축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수장고의 업무, 뭐 보존하고 보존 처리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관람객들한테 어떻게 이게 관리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를 보이는 수장고를 통해서 제주 안에서 그 미술품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술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읍면 지역이나 문화 소외계층들을 위한 찾아가는 전시라던가 또 뭐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이제 미술관의 가장 큰 그 역할은 전시 그리고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문화사각지대의 어떤 그분들을 어떻게 미술관으로 유도를 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계속 그 중학교 뭐 혹은 초등학교 이런 그 학생들을 미술관 뭐 어린이 미술학교도 운영을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서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시민 교양 강좌나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를 위해서 올해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또 이번 비엔날레 주제가 이게 발음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헛그곡 모닥치곡 이야홍 변용의 기술. 이 제주어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는데 이 주제에 담긴 메시지를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헛그곡 모닥치곡
그 제주 사람들한테는 뭐 익숙한 말이기도 하고 또 생소한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헛그곡은 석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닥치곡은 모으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는 헛그곡 모닥치곡은 섞고 합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섞고 합치다는 우리 이제 비엔날레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연결과 융합이거든요. 그 연결과 융합을 섞고 합치다라는 그 표준어가 되고, 그거를 제주어로 헛그곡 모닥치곡으로 풀어봤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제주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주 비엔날레는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어떤 굉장히 큰 미술 행사인데, 제목에서 이제 헛그곡 모닥치고, 그러니까 연결과 융합이라는 어떤 전문적인 미술 용어를 제주어로 풀어낸 겁니다. 헛그곡 모닥치고. 그리고 이하홍은 제주 민요 중에 이하홍 타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돌도기와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창민요인데요. 이하홍 타령은 사실은 그 경기 민요 가락과 유사해요. 그래서 그 제주 이제 소리꾼들이 한반도의 가락들을 좀 차용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이하홍 타령입니다. 이하홍 타령은 제주 민요 중에 가장 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앞에 이제 그 이야기가 있고 뒤에 여음구로 후렴구로 이하홍을 붙습니다. 그 어감이 되게 재밌죠. 그래서 헛그곡 모닥치곡 이하홍은 말 그대로 섞고 합치고 이하홍. 이하홍 타령 자체가 사실 연결과 융합의 어떤 의미를 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헛그곡 모닥치곡 이하홍이라는 제목을 했고요. 그 변용의 기술은 뭐냐면은 이 선문화의 특징이 외부의 문화들을 굉장히 천천히 유입을 합니다. 아주 중층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정체성을 가지고 서서히 자기화시켜서 흡수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변용이라는 어떤 예술 용어로 이제 풀어내게 되는데, 이게 어떤 제주뿐만 아니라 모든 섬들이 갖고 있는 또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이 비엔날레가 뭐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제주에 영향을 준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주섬이라는 것은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일 때 섞고 합치고 연결과 융합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주식으로 변용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들이 제주에 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 변화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변용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헛그곡 모닥치곡 이하홍 변용의 기술은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같은 말들이 제주어와 제주 민요와 예술 용어로 같이 풀어낸 겁니다. 보니까 이 주제가 전시 공간의 변화와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가 특히나 미술관을 벗어나서 뭐 관덕정, 제주목관화 이런 원도심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잖아요. 이제 도시 전체를 좀 전시장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엔날레는 아마 제주에서 치러지는 미술 행사 중에 가장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행사입니다. 그동안 비엔날레가 도립미술관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기획전 성격이 좀 강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체육의 올림픽이 있듯이 미술에는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이 비엔날레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도시 전체가 들썩거려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그 주 어떤 전시 공간이 도립미술관보다는 제주가 갖고 있는 원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번 주제가 북방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문명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북방에서 가장 먼저 그 받아들이는 곳이 원도심이거든요. 그리고 제주 원도심의 어떤 그 장소를 선택을 함으로써 그 비엔날레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전시적 성격을 벗어나서 전방위적인 축제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도 마찬가지고 부산 비엔날레, 그리고 가장 유명한 베니스 비엔날레도 사실은 전시 주제관들이 대부분 원도심이나 혹은 그 주제에 해당되는 약간 좀 외곽에 있어요. 미술관의 전시는 하나의 어떤 기획의 한 요소로 이제 존재를 하고,
비엔날레의 주제를 풀어내는 어떤 공간들은 그 주제에 맞는 도심의 한 공간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미술 행사이긴 하지만 그 미술 행사를 통해서 이 도시 전반이 축제 분위기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주는 이제 관광지지 않습니까?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뿐만 아니고, 그리고 원도심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원도심 공동화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요. 그러한 부분을 다시 또 붐업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미술관을 좀 벗어나 보자, 기획전 형식에서 벗어나서 전방위적인 미술 축제를 한번 만들어내 보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시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좀 이런 예술들을 만나는 그런 구조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번 또 비엔날레의 또 다른 키워드가 북방의 길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지난 회차가 좀 남방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좀 북방의 길을 좀 조명을 하셨는데, 이 유배와 돌문화 또 이 신화가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금 좀 깊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엔날레라는 게 이제 항상 미술 행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떤 현대 미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담론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미술이 갖고 있는 조형적인 문제, 아니면은 최근의 경향성들은 지구의 환경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러한 어떤 비엔날레의 대다수 담론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하게 흐르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주제 부분에서도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냈듯이 비엔날레의 내용도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4회 비엔날레인 경우에는 표류, 그러니까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온 남방 문화를 주로 매개로 했거든요. 그 키워드가 표류였어요. 이 표류는 남방 해양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입니다. 그 표류를 통해서 어떤 우연이죠. 표류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표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연의 어떤 그 연결과 융합이 제주 안에서 어떻게 문명을 형성했는가를 살펴봤다면, 제주는 사실은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문명을 이루는 또 한 축인 어떤 북방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북방이라고 했을 때는 남방 문화는 우연이에요. 표류에는 우연이 이제 키워드라면, 북방 문명은 필연이에요. 우리가 소주제로 유배, 돌문화, 신화를 잡고 있었는데, 유배는 북에서 오죠. 왜냐하면 제주도가 대표적인 유배지이기 때문에 어떤 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유배인들이 제주 안에서 뿌리 내리면서 영향을 준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돌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주 자체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돌문화는 필연적으로 이제 있는 곳입니다. 다만 제주가 묘하게 이제 거석 문화들이 좀 있어요. 고인돌 문화들이. 그러니까 이제 남방 고인돌도 있지만 북방 고인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또 북에서 어떻게 흘러와서 제주 안에서 이러한 거석 문화들이 만들어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화인데, 제주의 신화는 좀 독특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를 만들어낸 신화죠. 이를테면은 이제 거인형 여성 신화인데 설문대 신화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의 자청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북에서 오는 칠성신화의 한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제주의 아주 독특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방 문화에 대한 표류를 통한 우연의 어떤 연결과 융합을 살펴봤다면, 이번 비엔날레는 북에서 내려온 필연에 의한 연결과 융합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이렇게 기획을 짰습니다. 이게 8월 말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일정인데, 이번 비엔날레가 좀 제주의 문화 관광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길 기대하고 계시나요? 앞서 이제 그 공간도 변화를 했지 않습니까? 원도심으로 변화를 했고, 그리고 비엔날레 개최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보통은 제주 비엔날레가 11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8월에
그 시기를 좀 앞당겨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원도심과 8월 이 두 가지 조합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관광 시즌입니다. 8월은 우리가 실례로 베니스 비엔날레를 들 수가 있는데 베니스 비엔날레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엔날레입니다. 물론 비엔날레 자체가 베니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베니스 비엔날레가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베니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베니스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베니스 비엔날레를 가면은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관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베니스 곳곳에서 그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미술 관람도 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협업이 된 이런 시스템 때문에 베니스 비엔날레가 지금도 굉장히 큰 그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주는 베니스 못지않은 관광지입니다. 특히 8월인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는데 그래서 원도심에서 그리고 원도심을 비롯한 뭐 돌문화공원, 제주도립미술관의 어떤 이곳을 비엔날레 공간으로 만들므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문화와 관광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총감독으로서 각오와 함께 저희 KCTV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제주 도민분들께 초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주 비엔날레가 지금 한 10년 됐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뭔가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10년을 지나가면서 그럼에도 여러 가지 형식적인 실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미술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비엔날레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도심을 거닐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시면 뭐 운동도 되고 그리고 관광도 되고 더불어서 예술적인 소양까지 같이 쌓게 되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리고 뭐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도민분들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장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문화카페에서는 이종우 제주 도립미술관장님과 함께 제주 미술의 변화와 또 2026년 제주 비엔날레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 올가을 제주 곳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